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윤정두 대표님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로우입니다. 이번 주에는 참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FOMC 회의를 비롯해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었죠.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좀 파랗게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번 주 우리 국내 시장도 단 일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시장이 이렇게 조정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 시장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다음 주 시장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조정장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계좌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윤정두 대표님은 이렇게 조정장에서 파란불이 이어지는 장에서 더욱더 그 능력의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르는 종목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주시는 우리 윤정두 대표님 한번 믿어보시면서 다음 주 장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정두 대표님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어제 전일 교육해드린 종목 상승률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어제 교육해주신 종목인데요. 제주은행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불기둥 종목 검색기로 딱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결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제만 해도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 50% 넘어가고 있고요. FNF 홀딩스도 24.95%, 25%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처럼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같이 흘러내린 시장이었지만 2.48% 상승을 하면서 지금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여러분 계좌에 빨간 상승률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면 어떤 도움이 좋은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뭐 바쁜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장전, 장중, 그리고 야간 밤 9시, 11시까지도 우리 윤정두 대표님 그리고 많은 연구원님들 다 한마음으로 어벤져스처럼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우리 윤정두 대표님께서 눈도 오고 하니까 주린이를 위한 필독도서 또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제가 빨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여러분 QR코드 다들 보이실 거예요. 그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여러분 아마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을 하셔서 참여 코드 3333을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스캔이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문자로도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 그리고 본문에 윤정두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희소식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윤정두 대표님이 9시 방송, 10시 방송 2시간 풀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밖에 춥잖아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 윤정두 대표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신나는 주말이 되셔야 됩니다.
금요일장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미국 증시의 3%의 급락. 금요일장에 우리도 크게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요. 전혀 그럴 일 없다라고 목요일날 야간 교육에 또 금요일날 개장 초에 노란톡에서 교육을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시장은 약보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미국장과 유럽장의 금요일장의 흐름.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조정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지만 그나마도 꼬리를 달고 돌렸다는 기준하고요. 국내 증시 일정 범위에 선반영되어 있는 흐름이었다. 이 부분 감안하신다면 크게 우려될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한번 잘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 6월 달에 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어떤 이유예요? 그렇죠. CPI, PPI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이유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함인데 6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이건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도 올라가 버려?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정도 이야기처럼 그냥 바로 6월 말 7월 초 저점 찍자마자 나스닥이 25% 수준의 폭등 반전이 나옵니다. 폭등 반전이 나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8월 달까지. 6월에 조정받고 7월, 8월 움직이고 9월 정점 찍고 다시 밀립니다. 그러더니 9월에 다시 CPI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죠. 그래서 미국장도 6월, 7월에 저점을 깨고 유럽장도 6월, 7월에 저점을 깨고 국내 증시도 6월, 7월에 저점을 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9월 이후에 11월까지 기준해서 또 12월에 기준해서 시장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나요? 그럼 지표가 문제가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또 지표는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우 좋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CPI라는 것과 PPI라는 것,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근원과 일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와 식료품, 변동성이 크고 통제가 되지 않는 쪽, 공급자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출렁출렁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너무 변동이 크다라고 해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을 우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전체 공산품의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빼고 난 쪽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를 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것을 놓고 봐야 되는데 6월 달에는 어떻게 했어요? 6월 달에 이게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들어간. 그럼 원래는 이쪽을 더 중요시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을 중요시 놓고 보는데 6월 달에는 어찌됐건 PPI는 하락을 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을 하는데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갑니다. 6월 달에. 그럼 6월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6월 달에 금리를 내렸는데도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 이거 큰일 났는데? 경기 침체 오겠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는데? 이렇게 걱정을 한 거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폭등으로 반전됐는데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나왔길래 폭등이 나옵니까?
하향 안정 추세가 나와야 그렇다면 폭등이 나오겠죠. 논리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급락이 나왔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여줘야 폭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워 계시지 마시고 바짝 일어나셔서 월요일장에 당장 시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세요? 결론적으로 7월 달에 추가 급등이 나와요. 7월 달에. 7월 달에 추가 급등이 나오는데 지수는 폭등이 나왔다. 그건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정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유독 소비자 물가 지수만 강세를 떴는데 그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PPI 내려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서 걱정 없네라고 시장은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문제를 줬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6월 저점 깨고 7월 저점 깬 게 언제라 그랬어요? 9월이라고 그랬죠. 9월 중순 이후에. 그럼 9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느냐? 그래서 또 난리가 났느냐? 안 올랐어.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다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내리고 있었고. 결론은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포함이죠. 에너지 가격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유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구조가 PPI도 내려가 또 원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가. 그런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왜?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급격하게 음식료 막 가격 올라가죠. 공산품 가격 올라가죠. 동네 짜장면 가격 우리 동네는 8,500원이에요. 이번에 또 올려서 9,000원이래. 짜장면이. 우리 동네 짜장면이 여기 맨날 회식하던 그 짜장면집이 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맛은 있지만 감당 안 돼. 회식 못해 이제. 결론적으로 9월달 잘 보세요. 9월달이 여기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9월 말 10월 초 저점 찍고 10월부터 11월까지 15% 300포인트 이상 올라왔죠. 15%. 그러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다가 10월 달에는 꺾였구나. 그러니까 폭등이 나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더 올라갔어요. 노란톡에 계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9월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엉엉엉엉엉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장은 처음 겪어봐요. 거짓말쟁이들. 코로나19도 겪으셨고 6월 저점 그리고 그 6월 저점을 깬 거 9월 저점 깼잖아요. 처음 겪어본다니 거짓말쟁이들.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다시 더 오르면 어떻게 해요? 윤정도 대답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겹쳐진다 해도 그건 아닙니다. 결론은요. 10월 달에 더 높게 나왔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때는 여기다 시비를 걸었는데 6월 달에는 9월은 근원에다 시비를 걸었는데 더 높게 나왔어. 근데 시장은 15% 지금 기준으로 15%면 2,600, 2,700 날아갑니다. 2,600, 2,700 날아가요. 지금의 기준에서 10월의 기준에서 10월, 11월 달에 시장 15% 올라올 때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4위 삼성 SDI, 5위 LG화학, 17위 그 당시 포스코케미칼, 18위 SK이노베이션 5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14%까지 올라요. 그 5종목의 2달 동안의 상승률이 그 큰 종목이 30%에서 60%까지 올라옵니다. 하반기 기준에 50%에서 100%를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의 시장의 기준에서 다시금 들어 올려준다면 옥석 가리기 하셔야죠. 시장이 1.5% 올라온다면 죄송합니다. 1.5%가 아니라 7%. 왜 7%냐면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지난주에 2,500 터치했잖아요. 2,500 터치한 거 그대로 다시 올린다고 치면 대략 6, 7% 됩니다. 7%라고 칩시다.
그럼 주도주라는 거는 최소 1.5배에서 3배는 나와야죠. 단기간에 1.5배. 그래봐야 시장 7% 오를 때 10%에서 20% 오른다는 거예요. 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전기가, 하나솔루션이, 현대로템이, 포스코 케미칼이, LG화학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2,500포인트를 되돌린다고 하면은 내 종목이 그 지수 되돌리는 것만큼 충분히 돌려질 수 있느냐, 10%에서 15% 올라설 수 있느냐, 그걸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시장의 지수는 문제가 없다. 10월에 더 높게 나와도 시장 강세를 띈다. 결국은 그렇게 됐죠.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아니 6월은 얘를 얘기했다가 9월은 얘를 얘기했다가 12월 달엔 또 얘를 얘기해. 와 7.1% 보도자료 나오는 거 그거 갖고 나와서 장중에 나오시는 뭐 센터장님이나 교수님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경청하셔야 돼. 야간에 돈 내고 내 거 들으세요 하시는 분들 윤정도 포함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도자료 갖고 나와서 7.1% 그거는 6월 달이고 9월 달에 얘기했던 그건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해주든가. 금리 얘기해달라고? 금리? 이거는 지나갔고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금리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예? 오늘 날 잡았어요. 2시간 연속 하니까 그냥 시황 막 길게 해버리는 거야. 주말 내내 그냥 이러고 계지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예? 얼마 올려요 금리를? 17번 올립니다. FOMC 회의가 1년에 8번 플러스 8번 플러스 한 번 더 6월과 6월이니까 17번 곱하기 항상 25bp. 지금은 급격히 올린 게 문제라면은 이 당시 기준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려. 열릴 때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으면요. 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상의 우려감. 지표가 좋으면 지표가 좋고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띠는데 지표가 좋으니까 지표가 좋은데도 조정받는 날이 있어요. 그럼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고 그래.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표가 좋아서 밀리면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어디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는데 그게 무슨 우려감입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폭등 내립니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서 폭등 내립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리를 급격히 올렸죠.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올해 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럼 20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잖아. 그죠? 이때 금리를 안 올리는 과정에서 유동성은 터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폭발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2021년이에요.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서 받아야죠. 예? 시장 조정이 나왔다면 여기서 받아야지. 작년에 받아야지. 시장 조정이 나오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문제라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금리를 안 올림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올 정도로 소매 판매가 급격히 증가했고 소매 판매가 증가할 정도로 고용 지표가 좋았고 고용 지표가 좋은 것만큼의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재난지원금 풍부해서 부동산 가격도 난리가 났었고 주식시장도 거래대금이 10배 올랐죠. 44조 4천억까지. 결론적으로 금리를요. 만약에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 금리 다 올렸잖아요. 이제 지금 올해 다 올렸죠. 그러면 21년부터 22년까지 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8번 플러스 8번 올리면 만약에 이때처럼 25bp씩 올렸다면 얼마요? 4.0%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보다 25bp 0.25%포인트 덜 올릴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랑 똑같이 점진적으로 올라왔을 텐데 올 1월 달까지 시장은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1월 달까지 올 1월이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시장은 폭등의 랠리가 나왔다. 폭등의 랠리가. 그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 이런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니 근데요. 금리를요. 내년에 안 내린대요. 내후년에 내린대요.
아우 진짜 23시 야간 교육 들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말에는요 21시에 해드립니다. 주말에는 일요일 21시에 야간 교육을 해드려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2006년 6월까지 올렸던 금리를 언제 내려요? 정확히 2007년 9월에 내립니다. 어떻게 이걸 달달달달 해오냐고요?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에 금리 올린 건 3번뿐이 없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그것도 못 외우고 방송 나와서 금리가요? 이러면 나쁜 사람이지.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죠. 그 금리 올리는 시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 이번뿐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는 거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왜 내려요? 2007년 9월에 왜 내려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다. 뭐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 서브프라임 때문에 미국의 IB 5개가 휘청하죠. 그러면서 5위 베어스턴스가 2008년도 1월에 망해요. 1분기에. 그러고 나서 리먼브러스 4위가 망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먼브러스. 그리고 3위가 메릴린치가 지금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2위가 남아있는 거고 모건스탠 남아있는 거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금리를 안 내리고 내후년쯤에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 내년에는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가파르게 올린 금리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체력이 된다? 아직까지도 소매 판매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렸으면 확 줄어가지고 경기가 침체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매 판매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에요. 나머지 제조업 지수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뭐 하루 오르면 뭐 난리 난 것처럼 끝내줘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혔어요. 이러다가 하루 금리 얘기 나오면서 내리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년에 금리를 안 내리. 내년에 금리 안 내리면 땡큐지. 금리를 내리는 그 시점 2007년 9월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1년 3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의 고점은요. 2007년 10월에 찍고 밀립니다. 우리나라는요. 2007년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왜? 10월 달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매번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재난지원금을 뿌려가면서라도 경기를 방어하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죠. 시장 어떻게 됐어요? 폭락이 났죠. 그러다가 금리를 확 내려줌으로써 마지막 자락에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거예요. 금리 최저점에 재난지원금 나올 때.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서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 그게 시장의 실질적인 폭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공포감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19의 저점을 깨야지. 1400 깨져야지. 금리를 내린다 할 정도로 야 큰일 났어. 가파르게 올렸더니 경기가 안 좋아.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아. 금리를 내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금융자산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프리미엄이 싹 다 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뭘 하나 알더라도 조금씩은 반대급부의 얘기도 들어보시자 이거예요. 주류의 얘기가 윤정도가 얘기한 얘기가 주류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나오는 얘기는 소수의 의견이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이 포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연준 위원들이 세상에서 제일 내놓으라는 분들이 연준 위원으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분들이 펼치는 정책이 내년에 금리 아니야. 내년에 안 내리고 내후년에 내릴 수 있어. 나 매파적인 성향? 오케이. 다 같이 그냥 힘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힘들다 하시면 시장에서 쉬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하시면 재테크 요만큼 하시러 시장 들어오셨다가 마음 상하고 자산 손실 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거야. 그 시기를 놓쳐서 가파르게 올렸을 뿐이야. 그러면 이런 종목들 잡아내서 수익 잡아내야지. 어떤 종목이야?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금요일 날은 조금 다들 힘들었지만 이런 종목. 또 변동성이 있더라도 F&F 홀딩스처럼 시가총액이 1조 2천억까지 훅 치고 올라가는 종목.
또 제주은행처럼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서 시가총액은 작더라도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그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야. 핑거스토리 같은 종목에서 시가총액은 작지만 거래대금 항상 장중 내내 2위.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 그렇게 하면서 3일 연속 상한가 상상상. 월요일부터는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가야 돼요? 시가총액 이렇게 큰 종목이 7월 28일처럼 그냥 20% 상한가, 11월 11일처럼 카카오뱅크의 28%,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8조짜리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와야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넋을 놓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지금 시간에 참여자가 저조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상상상 갑니다. 빨리 갑니다. 상상상. 얼른 월요일 날 나도 상상상 잡아주세요. 만약에라도 시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 조금은 피해 갑시다. 주력주에서 좀 쉬어가더라도 상상상 핑크스토리 같은 종목 3일 연속 상한가 이런 수익 잡아주세요.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상상 잡아주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신감 가지시고요. 하반기 포트까지 12월 포트까지 싹 다 드렸으니까 대형주 보시고 1조 이상짜리 종목 236개 이상 종목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장 공략주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바로 오픈해서 월요일장 공략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요즘 참 시장 어렵다 하지만 우리 윤정구 대표님의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핑거스토리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12월 8일, 9일, 12일 상한가가 3번이 가면서 우리 톡방에 있는 선배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승률 여러분 그냥 놓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윤정구 대표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일 교육 종목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은행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불기둥 종목 검색기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린 결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률 가져왔고요. F&F홀딩스도 종목 검색기로 포착하고 매직 계산기까지 우리 선배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서 무려 25%에 가까운 상승률 담아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시간의 추가 폭등, 거래대금 1위였잖아요. 정말 흐름 좋았죠.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누적 수익률 20%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신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에서도 윤정두 대표님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세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그 차트 보는 방법부터 1부터 10까지 저희가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린이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가장 좋은 점,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저희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나 이 불기둥 종목 검색기 내 폰 안에 담아놓고 싶어. 장중 어느 때라도 내가 종목을 한번 검색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 여러분께 무료 대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 지금 다들 보이실 겁니다. 이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여러분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을 해주시고요. 참여 코드 3333 입력해 주시고 문자 샵 3989 윤정두 혹은 불기둥 종목 검색기 저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강의도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장 월요일장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여러분들이 약속하셔야 돼요. 월요일날 상한가 종목 주세요. 핑거스토리 같은 종목 주세요. 그럼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약속이요? 일단은 시장에서 주력주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나머지 짜투리 자금으로 변동성이 큰 FNF 홀딩스 같은 종목 1조 2천억까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확 줄어버리죠. 이런 종목군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더라도 변동성이 나와서 상한가 가는 종목 그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큰 소형주부터 들어가신다. 그럼 윤정도하고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셔야만 시장이 돌려질 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는 겁니다. 3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요. 25년 동안 여러분들께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부터 해서 대학 가서 강의하고 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오죠.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수익률 대회 7번, 8번 우승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방송 나온 사람 중에 수익률 대회 7번 우승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정도 이외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지금의 KLX에서 추천 강의를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포털 사이트에 나중에 윤정도가 누군지 검색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뚜렷이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에서의 가장 강력한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이번 조정에서 동반적인 조정이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근데 누적 수급이 월등한 또 돌릴 때 시장 돌릴 때 가장 선봉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포스코 케미칼 IRA에 대한 어찌 보면 수혜 기준이죠. 포스코 케미칼은 왜요? 북미의 원재료를 쓰라라고 압박을 넣잖아요.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GM과의 계약을 수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고 9월 20일자 기준에서는 포드의 회장님과 포스코 그룹의 회장님이 회담을 했죠. 미팅을 했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기요. IT 대형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4% 이상의 매집이 9월 26일부터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아시는 것처럼 11월 23일 이후에 누적 매집의 규모가 얼마요? 5% 이상.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1위. 하나솔루션의 흐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검은 색깔 선이 어떤 겁니까?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하방을 잘 잡아주고 7월 28일 날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형성해 주면서 20%의 폭등을 잡아줍니다. 남들은 여기서 꺾였다 밀린다라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된 미국의 정책에 의한 태양광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의 흐름. 거기에 회사의 사업 구조에 대한 재편 작업. 양 날개로 올려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지배구조의 재편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기업 분할,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런 내용들이 전부 호재성으로 작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적인 흐름, 조정받을 때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 어떻게 해요?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이슈가 있고 거기에 하나, 둘, 셋. 7월 2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7월 25일 이후에 하반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인 기관 매수 많이 하는 거 뭐예요? 하나솔루션이 매수 순매수 1위입니다. 8천억 이상. 1억 9,100만 주짜리 종목에 1,700만 주. 1억 9,100만 주, 8% 이상의 매집.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갖고 계신 종목의 주식수는 아셔야 되고 시가총액 규모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9조 원 넘는 종목하고 셀트리온이 24조 정도 합니다. 그죠? 월등히 큰 종목인데 매집의 규모는 하나솔루션이 월등히 많아요. 8천억을 매집을 했다? 개인들은 얼마의 물량 뺏겼니? 48,500원 수준. 종가는 얼마니? 49,000원대. 그것도 장 막판에 2% 들어올렸죠. 월요일 날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아이고 하나솔루션 빠졌는데 이런 걸 주나? 기회죠. 기회잖아요. 그 매집에 대한 규모. 우리는 벌써 이미 매집에 대한 규모를 2008년도에 윤정도 도서자료에서 다 배웠어요. 2008년도 도서자료에서.
매집을 했다. 8% 매집을 했다. 최소 그러면 얼마?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 얼마에? 매수 평균 단가의 30에서 50%. 매수 평균 단가 얼마? 48,500원. 쉽게 5만 원이라고 치면 그거 곱하기 30에서 50%.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5월 달부터로 따지면요. 규모가 1조로 넘어갑니다. 2,200만 주. 12%의 매집. 12%의 매집은 매수 평균 단가에 매집 평균 단가에 50% 이상 100%의 흐름을 잡아 들어 올려야 돼요. 이걸 2부 시간에 더 자세히 하나솔루션 들여다볼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알고 계시고 시장의 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월봉 기준의 N자형 패턴의 목표 주가 설정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범위는요. FNF 홀딩스입니다. FNF 홀딩스 종목 검색기에서 4%에 잡아드렸어요. 금요일 날입니다. 종목 검색기에서 4%. 그런데 이날만 여러분들께 오픈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21일, 22일, 23일,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28일, 또 12월 쭉쭉쭉. 결론은 4%의 금요일 날 오픈한 종목. 어디서? 노란톡에서. 뭘로? 불기둥 종목 검색기로. 그게 뭔데? 아침마다 올려드려요. 누가? 우리 연구원분들이. 불기둥 마스터님이. 나도 이거 갖고 싶어. 내 핸드폰에서 볼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이 시간에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무 때나 눌러서 나 5장에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러시려면 문자 지금 보내셔야 돼요. 지금부터 요이 땅입니다. 지금부터 땅 10명이에요. 예? 지금부터 10명.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뭐 시간 한 14분 남았나요?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나중에 돼서 일주일 기다려서 받으시든가 상관없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장이죠. 4% 편입한 게 어떻게 되는데 10%야. 4%에 9시 30분에 4% 편입한 게 10시 반에 1시간 만에 금요일 그 장에 10%까지 올라. 4% 편입한 게. 그러더니 얼마? 15.64? 에이 무슨 얘기예요. 현재가겠지. 실질적으로는요. 고점 33,550원 얼마? 24%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야? 20%의 수익이 난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는 30%의 폭등이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가.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이 종목이 나도 불기둥 종목 검색기 받고 싶어요. 빨리 문자 보내시라니까요. 지금 이제 또 5명도 안 남았어요. 벌써 뭐 후루룩 들어오십니다. 문자 빨리 보내세요. 일주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란톡에 오셔서는요.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노란톡에 오셔서 나 받긴 받았는데 아니 근데 수익은 어떻게 내나? 이거 작동은 어떻게 시켜?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의 기준에서부터 그랬잖아요. 11월에 장대 양봉이 터지는 이 시점에 5MA, 20MA 거래대금이 빠가고 터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악 확인형에 또 터져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악형에 또 터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터져요. 여기서도 터지는데 여긴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관망의 기준이라면 요 기준에서 금요일 날은 엄청난 20%의 수익. 우리가 11월이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상승장악형, 장악 확인형까지. 이거를 드렸잖아요. 수익률 대회 7번 우승한 윤정두가 책을 10권을 쓰죠. 10권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4대 천왕 캔들. 이 4대 천왕 캔들을 이거 시중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에 대한 비밀. 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이라는 거래일수의 기준을 설정해 줄지.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리입니다. 이거는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기준. 또 한 가지는요. 그래 이게 떠서 어디서 편입을 할 건데 편입의 기준에 대해서는 300년 전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 기준을.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뿌린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도 이 정형화된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어디서 살 건지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건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 이거 적지 마세요. 나 가려버릴 거야. 이걸 내가 왜 무료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교재가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의 임직원분들 교육교재 그리고
대학 강의 교재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주말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뭐 시장이 어렵다고 자꾸 고집만 하시니까 시장이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 선착순 100분께 드릴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교육의 힘, 교육의 힘,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캔들. 한번 보고 갈까요?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참여도가 별로 없어서 지금. 나도 자료 주세요. 나도 그 자료 받고 이런 수익 좀 한번 내봅시다. 어떤 수익? 이런 수익을 한번 내봅시다. 지금 이 장에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에서 캔들 갑시다. 쉽게. 자, 캔들 4대 천왕 교육 자료 주세요. 나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수익 한번 쭉쭉쭉 내봅시다. 우리 연구원들 뭐 하고 있는 거야? 4대 천왕 캔들 같이 막 그냥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모티콘도 우리 연구원분들이 더 올려주셔야지. 선배분들이 올려주시면 되나.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체도 능동적으로 접근하시고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자료 무료로 드린다는데 책 한 권을 공짜로 드린다는데 그걸 안 받으시면 되겠어요? FF 홀딩스의 상승률 11%,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 그리고 월요일자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는 방법, 이 교육 자료도 다 무료로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6위입니다. 그죠? 7위인가요? 7위. 7위의 거래대금에 얼마? 19일 월요일에 기준 거래량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변동성은 플러스 7에서 10% 이상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십시오. 주간 단위 수익이에요. 3일 연속 상한가 가는 핑거스토리부터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해서 하루에도 37%씩 그 수익을 가지고 가는 선배분들처럼 교육 받으세요. 교육이 어려우시면 수익 내고 교육 받으세요. FF 홀딩스 금요일날 4%에서 24% 올라왔다면 화일약품 8%에서 13일날 상한가. 그것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주도주 올려주시는 거 눈치껏 매매하시면 돼요. 저도 3, 4일 관망하다가 화일약품 들어가서 15% 수익 감사합니다. 저도 오전에 늦게 일어나서 13% 수익 감사합니다. 이 수익 내셔야죠. 종목 검색기 지금 이제 2명 남았어요. 문자 빨리 보내세요. 오케이. 5분 더 드리래요. 오케이. 10분 지금 포함해서 5분, 15분까지 드립니다. 지금 빨리 보내십시오. 이제는 8분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큰 수익 범위들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오셔서 수익 내고 행복해 하실 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톡방에 보니까 불기둥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조금 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2월에만 7번의 상한가를 가져다 준 게 바로 불기둥 종목 검색기거든요. 자, 그러면 불기둥 종목 검색기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15일, 16일 불기둥 종목 검색기가 잡아내서 지금 이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갔다. 이 정도의 고가까지 올라갔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주은행만 하더라도 고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F&F 홀딩스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도 시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핑거스토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3일 연속 상한가 가면서 지금처럼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참여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이제는 시간이 없으세요? 빨리 되셔야 됩니다. 자, 링크 싹 스캔해 주시면 아마 링크가 뜨실 겁니다. 링크 클릭을 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3333-3333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 윤정두 혹은 불기둥 종목 검색기 주세요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검색기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무리 강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검색기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MTS,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증권사 HTS, MTS처럼 누르기만 하시면 이렇게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제주은행, FNF 홀딩스 전부 결론적으로 금요일의 기준이에요. 금요일에 제주은행 18%, 굉장히 뭐 가파르게 벌써 떠 있는 상태죠. 매직 계산기에서는 13%에 잡아드립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13%에 잡고 또 종목 검색기로 18%에 또 잡아서 결국은요 상한가 들어가죠. FNF 홀딩스 어때요? 4.47에 잡아서 결국은요 24% 올라가죠. 키다리 스튜디오 0.49 1,300원 결국은요 종가 기준은요 5% 수준으로 끝납니다. 에게게게게 아니죠. 시간에서 추가 폭등 1,300원에 보합에서 설정됐던 종목이 시간의 강세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0%의 급등. 월요일 날도 이렇게 되면 기대가 되죠. 왜? 거래대금 1위니까. 위에 건 상품이잖아요. 이런 종목 검색기의 기준을 문자 보내셔서 나도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시면 지금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셔서 또 고생하지 마시고 주말에 받으셔서 월요일부터 당장 수익 잡아내셔야죠. 이런 수익 범위들이 종가에 5.37 시간에서 4% 추가 폭등이죠. 마찬가지예요. 제주은행의 상한가 수준 FNF 홀딩스의 이 수익 범위. 노란톡에만 들어와 계시면요. 불기둥 마스터님 또 여러분들 친근하게 다가가 드리는 연구원분들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주은행 13.57부터 언제요? 불기둥 마스터님의 매직 계산기 매직 9시 1분에 매직 계산기에서 포출됐습니다.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재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기준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18%까지 올라와요. 그때 9시 반에 바로 만약에 이것을 9시 10분에 봤다면 더 밑에 가격에서 보실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직접 종목 검색기가 들어가 있다면 클릭해서 수익 낼 수 있었겠죠. 그 이후에 그러면 29%까지. 차익 실현 범위, 꺾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는 범위까지 전부 설정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은행의 경우에 19일에 기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1,700만 주로 끝났잖아요. 1,500만 주.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19일 월요일에 1,700만 주 그리고 양봉. 마찬가지입니다. FNF 홀딩스의 4%의 기준에 수익 범위 11월부터예요. 11월부터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FNF 홀딩스의 기준에서도요. 그리고 어떤 거? 키다리 스튜디오. 뒷부분에는요. 2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 간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처럼 핑거스토리의 수익 어마어마했죠. 2부 순서에는 핑거스토리 같은 종목군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10시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 21일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일요일 날 21시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요일 날 21시에 오셔가지고 이런 수익 범위 다 잡아내셔야겠죠. 나도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 주세요. 시간의 초강세, 누적 수익 70% 이상의 종목. 자, 저는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